불친절한 AS. 안홍구 청장님에 대한 문자가 굉장히 많네요. 예. 안헌구인 줄 알았습니다. 공장장 발음이 문제인가요? 제 귀가 문제인가요? 제 발음이 문제예요. 예. 이런 문제 보내지 마세요. 안 고쳐질 바람에 대해서 자꾸 문자를 보내시고 그럽니까? 네. 자, 탄핵이 기각되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첫 방송이죠. 예. 모두를 달리하는, 완전히. 아침이면 찬송가만 듣던 회사의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 언젠가부터 뉴스 공장만 들으십니다. 복음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양치질하면서 교통방송 로고송을 부르고 있네요. 춘천에 사는 분인데, 예. 춘천여고 2학년 전인지 파이팅. 양치질 할 때만 로고송을 부르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동심도 파괴하고, 예, 민속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파괴자 황교육 마카렘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예. 예. 듣다 보면은 뭐, 속절없이. 이 닭은 우리는 이제 전통, 전례로 내려온 우리 땅에서 쭉 커온 닭인 줄 알았더니 다 미국에서 오고 막, 일본에서 넘어오고 막, 삼겹살 오래전부터 먹은 줄 알았더니 70년대, 일본에서 추천하고 남은 거고 막. 자, 근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안홍구 전 국세청장, 대구 국세청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야, 어마어마한 재산이 바깥에 떠돌고 있다는 거 이거 빨리 거둬들어야죠. 우리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이제 방송 전에 쉬는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자기도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음모론, 뭐 주진우 기자, 뭐 김은준 총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모론 잘 안 믿거든요. 음모론 아니라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지만 음모론 아니라니까. 근데 좀 많이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거죠, 다들. 이분도 평생 그걸 추적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청장관이 되신 분이고, 조사국장도 하신 분인데, 에이 설마,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데 이제 보다가 역겹고 놀랍고. 내가 이거 꼭 찾아내야 되겠다는 결의도 생기고. 대한민국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현실이 된다는 게. 국정농단이 아니래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다는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 말이 저는 정말 본질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돈 하다가, 그래서 인사도 개입한 것이고, 돈 하다가, 해외 진출이 뭐니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 세상이죠. 이 돈을 찾아서, 부정하게 확보한 돈들은 회수하면 이 일은 그제서야 끝이 난다. 그렇죠. 네. 회수해야죠. 비자금 있으십니까? 없어요. 집사람 몰래 숨겨놓기도 힘들어요, 요즘. 그래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양복 주머니 안에라든가 아니요. 그런 거 다 틀려요. 장판 밑에 뭐 이런 데. 그리고. 안 됩니까? 안 돼요. 시도는 해보셨는데 들켜서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켜가지고 이제는 안 해요. 절대 여기는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들킨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요? 그런 거 왜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지금? 왜? 또 들킬 일이라. 황 선생님은 그런 것을 숨길 것이라고 사모님이 생각하신 거군요. 평상시에. 이 양반이 숨겼어. 딴 이야기 하죠. 딴 이야기. 숨겼어. 그러면서 막 뒤지는 거죠. 다 나와. 다 들켜. 자, 오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신설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신설로? 뭐 탄핵도 뭐 가까우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테는 신설로. 청와대의 추억의 음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박 대통령이 신설로를 좋아했답니까? 청와대의 만찬 메인 메뉴가 신설로예요. 아, 그래요? 네. 박 만찬 안 대통령 가봤죠? 시절에는 저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초대받았을 리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 만찬에 그 신슬로가 오르는 것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한번 뭐 박정희 정부 때부터일 수도 있어요. 전통 음식이라고 뭐 이렇게 올라갔나 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였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을 모셨던 그러니까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을 한번 그 우연히 술자리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빈 만찬을 낼 때 메인 음식으로 신슬로를 내는데 궁중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뭐 음식 코스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이 꺼진대요. 그리고 주방 쪽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탁 떨어지고 그러면 요리사들이 쟁반에다가 신슬로를 들고 이렇게 딱 이벤트군요, 하나에. 그렇게. 그래서 그냥 뭐 그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해오던 음식이니까 뭐 그러고 있는데 궁중 음식이니 청와대 격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근데 그 의전 담당이 그 외국에 그러니까 그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국에 동남아시아 우리 순방을 갈 때 같이 따라 나갔대요.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그 국빈 만찬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서 초대받아서 손님이 되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음식이 여러 코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갑자기 거기서 불이 꺼지더래요. 불이 꺼지고 주방 쪽으로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탁 떨어지면서 들고 나오는데 신슬로를 들고 나오더래요. 외국에서요? 네. 어느 외국입니까? 그 동남아시아 어디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술이 좀 마셔가지고 국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자기들이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어떤 궁중 음식이나 아니면 기빈을 접대하는 음식하고 들고 나오는데 신설로를 똑같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거 베낀 게 아니고? 그 신슬로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보다는 이 그릇, 신슬로 그릇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에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아니라 사실 그 모양이 모양 독특하니까. 근데 이런 모양의 그릇, 이 신슬로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 써요. 이 신설로 그릇을? 네. 아이, 참. 한국 사람들이 신슬로 먹어본 사람 이렇게 물으면 별로 없어요. 아마 뭐 1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태국 여행 가서 아마 이 신슬로 그릇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릇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죠. 뭐 똠양꿍 같은 거 이런 거 신슬로 그릇에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만에 가면 뭐 이렇게 여러 전골류들 뭐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뭐 필리핀 가수도 나오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제 아시아의 식기일 수 있는 거죠. 뭐 유럽에도 이 비슷한 그릇이 있기는 해요. 잠깐만요. 제가 방송 듣다가 한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빨래 건조대 양끝 봉 속에 저만의 50만 원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빨리, 자, 방송을 듣는 주부님들은, 이야기해드려야지. 방송을 듣는 주부님들은 빨리, 빨래 건조대 양끝에 봉 속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설로로 돌아와서. 그래서 신설로라는 음식을, 우리는 국가의 대표 음식으로 여겨요. 청와대 만찬에서도 그러고요.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한식 세계와 관련되는 책자들, 외국에 이렇게 보내는 책자들 보면 그 앞에 표지 사진도 보면 신슬로이고요. 이미지들 다 신슬로가 국가 대표의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막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 그릇을 터키에서도 봤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유럽에도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 찬물을 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큰 모양의 신슬로들이 있어요. 그 그릇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궁중 음식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국인들이 아예 거의 안 먹는 음식, 요리할 수도 없고 그 신슬로 그릇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음식으로 여기고
청와대 만찬에서 먹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음식의 역사, 그러니까 그릇이나 이 음식의 역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왕국의 시대에 왕이 먹는 아주 특별한 뭐 일반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겠죠. 네. 그런데 민주공화정에서는 대통령의 음식이 왕이 먹는 나만의 음식, 뭐 청와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네. 그냥 일상의 음식이 멋진 김치찌개를 차라리 만들든가. 그렇죠. 네. 외국인의 뭐 국가에 이렇게 정상이 왔을 때 내놓는 음식도 사실 뭐 조선의 궁중 음식을 유래해서 그건 뭐 우리 지금 민주공화정에서 무슨 궁중 음식을 따집니까? 그런 음식. 모양도 예뻐서 그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쫙 음식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면 비주얼이 좀 그럴듯해서. 모양이 예쁠 수는 있죠. 그런데 가운데 뭐 순 넣고 열데우기 하긴 뭐 요즘 순 넣기가 힘드니까 그 안에 그냥 알코올을 이렇게 데우는 거거든요. 이런 음식이 그 신슬로를 이제 잘 못 드신 분들, 한 번도 아직 못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맛이 어떤가 대충 이야기를 드릴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해산물 뭐 이런 것을 전으로 부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표고버섯이니 미나리니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국물 베이스는 보통 소고기 국물로 해서 내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 그러면 우리 그 명절 때 여러 부침개들 하고 명절 음식 했는데 이렇게 막 남아 돌아갈 때 그거 다 때려 넣고 이렇게 탕 끓이잖아요. 그걸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뭐 잡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거지탕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 맛하고 같아요. 그래요? 전을 부쳐가지고 이렇게 탕을 끓이면 딱 그 맛이 그냥 기름 전 부칠 때 나는 약간의 고소한 맛에 고기 생선 맛 이 정도 나는 음식이거든요. 뭐 그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히스토리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음식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로 그 인식도 마음에 안 드시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에 그 청와대에서 만찬으로 내놓는 음식이 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먹고 보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음식을 낸다는 것이 이런 의식을 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음식 얘기에 대한 반응은 없고 다 이제 자기 비자금 어디 씁니다는 문자가 오고 있어요. 수도 계량기 안에 씁니다는 얘기 나오고요. 자동차 핸들 카바 안에 숨기라는 얘기. 비자금. 그러고 보니까 그 퐁듀 있잖아요. 퐁듀. 네. 퐁듀 그릇도 비싼 거 맞습니다. 맞아요. 민국 비싼 거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왕의 음식이라고 그것을 대표 음식으로 여기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맞지 않다. 맞지 않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의전 담당했던 분도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광화문 가서 고기 먹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텐데. 네. 이제 뭐 끝났는 거 아닌가요? 자, 좀 기다려봐야 돼요. 다음 주에 어떤 얘기가 이어질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익 씨였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